안녕하세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실 글쓰기 수업을 시작합니다. 문법 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글을 쓸 때 한국어 문장을 만드는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공부한 내용 가운데 주의할 사항들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문장의 주요 성분과 품사들에 대해 대략 알아봤어요. 오늘 얘기할 주의사항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조사를 빼지 말고 꼭 넣자. 둘째, 관용어와 부사어를 구분하자. 셋째, 주어와 서술어가 잘 맞도록 일치시키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제를 일치시키자입니다. 먼저 조사를 빼지 말고 꼭 넣자는 얘기부터 시작하죠. 조사는 주어 목적어 부어 서술어에서 명사류 뒤에 붙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가끔 조사를 빼고 글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말로 대화를 하거나 친구에게 메일을 쓸 때는 이렇게 써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대략 이해가 되니까요. 하지만 학교나 직장에서 제출하는 공식 보고서나 논문에서는 조사를 꼭 넣는 것이 맞습니다. 자, 다음 예문을 보면서 조사 넣기를 연습해 봅시다. 빨간색은 조사가 빠지거나 틀린 부분이고 파란색은 적절한 조사를 넣은 부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의사항을 살펴봅시다. 관용어와 부사어를 잘 구분해서 쓰자는 얘기입니다. 문장에서 관용어는 명사류를 꾸미고 부사어는 동사나 형용사 등을 꾸민다고 설명했습니다. 아까 예문을 다시 보면서 연습을 해봅시다. 빨간색은 틀린 부분이고 보라색은 빨간색이 꾸미는 부분입니다. 품사를 잘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파란색은 맞게 고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의사항을 살펴봅시다. 주어와 서술어가 잘 어울리는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주어와 서술어가 어울리게 쓰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장이 좀 복잡해도요. 주어에 어울리는 서술어가 쓰여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학생이 쓴 문장 하나를 읽어보죠. 부모는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여기서 주어는 부모는인데 서술어가 역할이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럼 부모와 역할이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이니까 틀린 표현입니다. 부모는 이라는 주어에 어울리려면 서술어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바꿔야겠지요. 한 문장만 더 봅시다. 아이는 부모가 평소 쓰는 말투를 배우고 칭찬하고 싶어 한다. 에서 주어는 아이는 하나이고 서술어는 배우고와 칭찬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두 개입니다. 그런데 칭찬을 하는 것은 부모이고 아이는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칭찬받고 라고 고쳐야 합니다. 주어와 서술어가 잘 어울리는지는 주어 한 개, 서술어 한 개인 문장 말고도요. 주어 한 개에 서술어 두 개, 주어 두 개에 서술어 두 개 등등 여러 상황에서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제를 일치시키는 얘기입니다. 먼저 하나의 문장 안에서 두 개의 서술어가 나올 때입니다. 예를 들어 걷다와 달리다가 있을 때 현재형으로 지금 철수는 걷지만 영희는 달린다. 또는 과거형으로 어제 철수는 걸었지만 영희는 달렸다. 보통은 이렇게 한 문장에서 같은 시제를 써야 합니다. 이걸 지금 철수는 걷지만 영희는 달렸다 라든지 어제 철수는 걸었지만 영희는 달린다 라고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예외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가끔 이렇게 쓸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어제 학교에 갔어서 친구들을 만났다. 또는 얼마 전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했어서 작품을 만들었다. 이렇게요. 여러분, 갔어서와 학습했어서는 맞는 표현으로 보이지 않나요? 가다와 학습하다의 과거형은 갔다, 학습했다이고 여기에 뭐뭐 하면서 라는 뜻의 동작이 이어지는 의미를 갖는 어서로 변화시키면 갔어서, 학습했어서 이렇게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두 가지 동작이 순서대로 이어질 때는 앞에 동사를 현재형으로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들은 틀리고요. 어제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났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써야 합니다. 비슷하게 동사가 뭐뭐하고 라는 표현으로 동작이 이어질 때도 현재형으로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 철수는 밥을 먹었고 학교에 갔다. 또는 커피를 마셨고 책을 읽었다. 이런 문장들은 밥을 먹고 또는 커피를 마시고 라고 씁니다. 이런 예외는 더 있지만 그때그때 다시 알아가도록 합시다. 그리고요, 여러 문장들이 나올 때는요, 일반적으로 시제를 일치시키자고요. 예를 들어 이런 문장들을 쓸 때는 현재형이면 모두 현재형으로, 과거형이면 모두 과거형으로 씁시다. 자, 이제 문장 만들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마칩니다. 다른 시간에 글을 쓸 때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얘기들을 나눕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